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과 신비를 좋아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을 밖으로 나갈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숲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전설적인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로이가 마을 어귀에서 혼자 걷다가 아름다운 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는 특이한 빛깔을 띠고 있었고 로이를 보자마자 숲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로이는 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더 울창하고 어두웠지만 로이는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꼈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중 로이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커다란 개구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로이에게 자신은 마법을 깨려고 여행하는 마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한 그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개구리를 돕기로 결심했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숲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그림자 아래에 숨겨진 언덕을 오르고 거대한 뱀을 피해 돌담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매 도전에 직면할 때 로이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숲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이는 자신의 진정한 힘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친구를 믿는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개구리는 그의 믿음에 보답하며 흐르는 빛으로 변했으며 마법의 숲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숲은 아름다움과 평화로 가득 찼고 개구리는 본래의 마법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이는 숲을 떠나기 전 마법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숲에 작은 수정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은 로이의 용기를 상징하는 수정이었고 그는 항상 자신이 마법과 모험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이야기와 그의 모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이의 용기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에 새로운 전설을 남겼고 그의 용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프랑스의 광활한 들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은 무언가 신비로운 분위기에 감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는 깊은 숲이 있었고 그 숲 속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그 정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미와 용의 정원이라 불리웠다. 정원 안에는 1000개의 장미가 피어 있었고 그중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용의 장미였다. 한때 아름다운 소녀가 그 마을에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느였다. 마리안느는 항상 전설 속의 정원에 매료되어 그녀의 온 하루를 숲에서 보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고했지만 그녀는 항상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기를 결심했다. 숲속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녀는 정원의 문 앞에 당도했다. 문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녀가 다가가자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정원 안으로 들어서자 마리안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미들의 향기에 휩싸였다. 그 향기는 그녀를 마치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정원의 중심에는 커다란 용의 조각상이 있었고 앞에는 전설의 용의 장미가 피어 있었다. 그때 용의 장미가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리안느는 그 장미가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나의 사랑은 숲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용기를 내어 그를 깨워주십시오. 마리안느는 그 말을 들은 후 용의 장미를 손에 든 채 정원을 나와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새벽까지 숲속을 헤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대의 돌산 위에서 요정처럼 잠들어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바로 전설 속의 용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리안느가 다가가자 용의 장미는 마법을 풀어주는 작은 리본처럼 그의 손 위에서 빛났다. 그 순간 용은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되찾았다. 젊은 남자의 이름은 에드몬이었고 그는 오래전 강력한 저주에 걸려 용으로 변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게 에드몬과 마리안느는 마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장미의 정원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었다. 결국 에드몬과 마리안느는 행복하게 결혼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용의 장미와 숲속을 정말로 찾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까지 그들은 평화 속에서 살아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모리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신비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고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리스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신비한 숲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일반적인 나무들과는 다른 색을 가진 나무들을 보았고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모리스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정의 이름은 루미로 그녀는 모리스에게 숲의 다른 주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숲에는 춤추는 나비, 말을 하는 동물들, 그리고 신비한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루미는 모리스에게 숲의 비밀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서로의 조화를 위해 존재해.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숲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루미와 함께 여러 가지 모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을 건너고 잃어버린 요정의 물건을 찾아주며 숲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마법의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법의 꽃은 숲의 생명을 지켜주는 원천이었고 숲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숲속에서의 모험을 통해 자신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숲을 떠나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게. 그리고 이 숲을 항상 지킬 거야. 라고. 마을로 돌아온 모리스는 그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숲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리스는 점점 숲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이 모아져 그 숲은 영원히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리스의 모험은 단순한 동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인간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왕국의 경계를 둘러싼 마법의 베일 덕분이었다. 이 베일은 외부의 침략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국을 지키는 강력한 마법이었다. 왕국의 주민들은 작고 귀여운 동물들과 말하는 나무들, 살아있는 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왕국의 중심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빛나는 수정으로 이루어진 궁전이 서 있었다. 왕국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고요하게 살지만은 않았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숲의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그림자가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이를 이방인의 그림자라 불렀는데 이 그림자는 왕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방인의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호수의 물결은 불안하게 출렁였고 나무들은 소리를 내며 경고의 메시지를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젊고 느긋한 여우 한 마리인 루이즈가 이 그림자의 비밀을 풀고자 결심했다. 루이즈는 그의 친구인 지혜로운 부엉이 올리비아와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왕국의 여러 곳을 누비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루이즈와 올리비에는 고대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오는 자는 과거의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게 된다고 전해졌다. 둘은 전설에 얽힌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길고 긴 모험 끝에 드디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그들은 숲의 정령을 만날 수 있었다. 정령은 그들에게 이방인의 그림자가 실상은 왕국의 오래전 잊혀진 주민들이었음을 알려줬다. 과거의 잘못과 오해로 인해 그들은 그림자가 되어 계속해서 왕국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다. 루이즈는 올리비에와 함께 이 그림자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두 친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왕국의 주민들을 모아 축제를 열고 그림자들을 초대했다. 왕국의 주민들은 처음으로 그림자들을 환영했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날 숲의 정령은 그림자들에게 새 삶을 부여했고 그들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왕국의 주민이 될 수 있었다. 그 뒤로 작은 왕국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숲의 마법의 베일은 내려졌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마법의 숲을 찾기 시작했다. 숲속의 작은 왕국과 그 주민들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았으며 그들은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배움을 나누고 함께 축제를 즐겼다. 왕국의 전설과 주민들의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프랑스의 숲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빛을 발하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비에는 로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곤 했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는 르 슈펠숲이라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숲이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빛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빛은 길을 안내하듯 계속해서 움직였고 루이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숲의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그 위에는 공중에 떠있는 듯한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을 눌러 참을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섬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앉아있는 작은 개구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루이. 내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섬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루이는 깜짝 놀라 개구리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왕국이 저주에 걸려 꽃이 피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며 특별한 꽃의 씨앗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개구리가 알려준 대로 숲 깊숙한 곳에 피어있는 꽃을 찾아 씨앗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숲속을 거닐며 필요한 꽃을 찾아낸 루이는 꽃을 따서 개구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개구리는 매우 기뻐하며 약속대로 루이에게 섬으로 가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호수 위를 걷는 마법의 주문이었죠. 개구리가 가르쳐준 주문을 외우자 루이는 호수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무사히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하늘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숲의 모든 마법의 근원이었고 루이는 이 나무가 마을에 부족했던 비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나무의 힘을 빌려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루이는 숲의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은 마법의 숲 덕분에 풍요로워졌고 루이는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로 슈펠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함께 가꾸어 갔습니다. 루이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에도 종종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기심을 가지는 일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곤 합니다.